안녕하십니까. 은행 출신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는 임동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상속세 관련해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상속재산이 적어도 혹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이제 세무사 사무실, 저는 이제 상속 전문으로 이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블로그나 이런 거 유튜브로 올려놓으면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이제 상속재산이 뭐 주택 한 채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혹시 상속세를 신고해야 되는지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대답을 드리냐면은 그 상속재산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하셔라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상속세는 이제 상속세 만약에 아버지가 어머니 부모님이 계신데 여기서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니가 살아계신 상태에서는 10억까지는 최소 10억 최대 30억까지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됩니다. 네. 이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두 분 다 계셨는데 아버지가 먼저 이제 좀 돌아가신 거죠. 유고를 당하시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어머니가 한 분이 계시면 여기 이제 어머니께서 최소 10억 그러니까 누구한테 상속재산이 배분이 되든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주택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한 5, 6억 하는 것도 있고 7, 8억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10억이 안 된다. 그러면 한 7, 8억 정도 된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7억에서 8억 정도 된다. 그러면 어머니가 10억 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주택을 어머니한테 안 드리고 여기에 밑에 자녀가 있다. 그럼 자녀한테 이렇게 주더라도 이 주택을 자녀한테 직접 주고 여기다 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상속세는 안 나옵니다. 주택이 됐든 토지가 됐든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가액이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가액이 첫 번째로는 시가 부동산입니다. 토지도 되고요. 아니면 주택 개별 주택 이런 것들이 시가나 그리고 두 번째 감정가액 이걸 상속증여세에서 사용하는 시가인데요. 세 번째는 유사매매 사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사례가 그 네 번째 이것도 없으면 공시지가, 기준시가, 근데 이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속 재산가액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다. 근데 시가는 솔직하게 훨씬 높겠죠. 시가가 10억인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감정가는 마찬가지로 비슷한 가격이 나올 거고 시가에. 그리고 유사매매 사례가는 똑같은 토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유사매매 사례가는 적용하기가 좀 힘들다면 이제 공시지가를 내려가거든요. 공시지가는 이 토지의 10억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80%라고 하는데 80%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이 토지를 예를 들면 토지를 만약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토지가 공시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하면 5억이라고 치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둘 중에 여기서 아까 제가 주택이라고 했는데 토지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둘 다 살아계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어머니가 이제 계시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토지가 이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명의로 갖고 있는 게 토지 하나예요. 5억이에요. 그러면 5억에서 이게 상속공제를 받으면 아예 그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안 되는데 과연 내가 상속세를 신고해도 상속세는 0원인데 그럼 이거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속세는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나중에 이 토지를 팔 때, 예를 들어 토지를 팔 때 양도세를 줄이려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라고 합니다. 신고. 그 이유는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지우고 이제 토지로 예를 들었는데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별 주택 이런 뭐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 토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토지를 처음에 이제 상속을 당했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이제 신고를 안 하잖아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세무 공무원이 결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을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러면은 공시지가가 하게 되면은 5억 정도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러면 어쨌든 상속이라는 발생하는 그 사건도 자녀나 뭐 만약에 명의가 자녀한테 넘어온다거나 아니면 어머니한테 넘어온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그것도 취득이거든요. 그러면 취득가가 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5억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죠. 5억으로 이제 취득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이게 한 몇 년 있다가 팔려요. 한 2, 3년 있다가 팔아야 돼. 그러면 뭐 만약에 그때 팔아야 되는데 여기가 뭐 개발 호재라서 뭐 10억에 팔았다. 10억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때 당시에 취득가액을 5억을 갖고 와가지고 빼기 5억 해서 양도 차익이 5억이 생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네 어디 갔지? 그거 갑자기 지우개 뒤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양도소득세 자체가 엄청 많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게 양도 차익이 5억이 생겨버리면 양도 차익이 5억이면 세율 구간이요 거의 이게 38% 40%대 구간이 됩니다. 엄청 높게 올라가죠 세율이. 그래서 거의 뭐 양도소득세가 5억에 뭐 만약에 5억이 양도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억 5천 이렇게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정확한 계산은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상속을 받았을 때 이때 이 감정을 통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하지 말고 감정을 받는 겁니다. 그럼 감정을 받으면 10억이다 감정가액이 예를 들면 10억. 그럼 이 10억이 우리 취득가로, 그죠? 취득가로 10억이 되는 겁니다. 10억. 그러면 이 취득가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로 들어가겠죠? 나중에 이제 2년 뒤에 팔렸을 때 이 5억이 아니고 양도소득세가, 취득가가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0이에요, 0. 그 0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인데 1억 5천만 세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정도 나오면 양도차익이 0원이면 양도소득세도 0원이에요. 그럼 2년 뒤에 이 토지를 팔 때 이 양도소득세만큼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대부분 모르시고 그냥 세금 안 나오니까 상속세를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양도세가 아예 많게는 수억 원, 적게는 수천만 원 이제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수료가 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가에 감정을 하려면 어차피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 가액에 따라 틀리긴 한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세무사한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감정가액으로 이 상속세를 신고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공무원이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세무 공무원이 결정을 이제 특별한 가액이 없다면 공시지가로 결정해버리면 이 취득가 자체가 너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나 세무 대리인한테 상속세를 신고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때 또 수수료가 좀 발생하겠죠. 근데
이걸 다 해봤자 실질적으로 감정가액하고 상속세 신고하는 데 있어서 한 500만 원이 안 넘습니다. 수수료가 한 500만 원도 안 되고, 뭐 가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 그거에 따른 유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3, 400 정도면은 이제 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몇 억을 줄이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절세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속세를 좀 신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블로그로 돌아가면 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제가 블로그에 이런 내용을 써놨거든요. 뭐 상속세를 상담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냐고 문의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취득 가액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신고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속세는 뭐 변화가 없더라도 이제 아드님이 받으시면서 10억까지는 아예 상속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드님이나 딸이 받으면서, 아들이나 딸이 받으면서 그걸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요 블로그 상에 잘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또 상속 이런 상담이 오시면 보고서를 통해서 얼마만큼 절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뭐 이런 저희 파워포인트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고요. 뭐 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오셔가지고 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잘 해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 바라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에 밑에다가 제가 블로그 주소나 제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 그리고 카톡 또는 채널,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행 출신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는 임동훈 세무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